여기 헝가리에서 왔다는 모녀가 좌절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전 재산을 들고 왔다가 전부 도둑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꼼짝없이 헝가리로 다시 돌아가려던 그들은 한국에서 5분 후 일어난 일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맙니다. 한국에서 소매치기나 도둑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이들은 대체 무슨 근거로 도둑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5분 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헝가리 패슈트 출신의 안나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넉넉지는 않아도 나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희 가족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었죠. 어느 날 남편이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딸은 이름 모를 피부병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얼굴로까지 번지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딸의 치료를 위해 그동안 모아뒀던 돈 전부를 써야 했고 남편은 수술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남편의 사망 소식에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나 수소문에서 찾아간 헝가리의 대형 병원에서 딸 도라가 악성 건선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게 되었거든요. 그간 가족들의 병 때문에 거의 전 재산을 썼는데 이렇게 모든 노력을 했는데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 뭔가 허탈하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직 초등학생일 뿐이었던 도라의 얼굴은 점점 건선으로 뒤덮였고 결국 도라의 상태는 사회생활을 아예 못할 정도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왔거든요. 건선은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이지만 그래도 완치된 사례가 존재하고 스트레스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병이었기에 저는 딸을 위해 환경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도라가 그렇게나 좋아하던 한국에서 새 삶을 살아보기로 한 것이죠. 도라는 케이팝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한국어까지 독학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한국의 팬인데요. 저 또한 도라의 한국어 학습을 돕기 위해 어느 정도의 한국어를 배워놓은 상태였죠. 또한 한국은 헝가리와는 달리 굉장한 문화 강국이고 내륙 국가라 바다가 없는 헝가리와는 다르게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곳이었기에 도라가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적어도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엄청난 의료 강국이라는 소문이 자자하기에 혹시 모를 기적도 기대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헝가리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전 재산을 가지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소매치기 하나 없는 무척이나 안전한 국가라고 듣기는 했지만 이 돈을 잃어버리면 저희 가족은 정말 끝이었기에 저는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슬림백 2개에 나눠 담았고 하나는 도라의 몸에 착용시키고 그 위에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5단의 슬림백을 보관했죠. 아무래도 저희의 짐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꿈에 그리던 한국에 무사히 입국하게 되었고 버스를 타고 저희가 살 곳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부산에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부산은 한국의 제2의 도시로서 일자리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희에게 딱 맞는 도시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일주일 동안 머물 에어비앤비 숙소에 도착했고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품과 동시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돈을 보관해뒀던 슬림백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말 소름 돋았던 점은 다른 건 전부 멀쩡히 있었는데 오직 돈을 넣어뒀던 슬링백 2개만 사라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마 숙소로 오는 시내버스에서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요. 버스가 너무 흔들려서 도라가 힘들어하자 그녀의 짐을 제가 전부 맡고 대신 제 슬링백만 도라에게 맡겼는데 누군가 어린 도라가 가진 슬림백을 노려서 훔쳐간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5단의 가방을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건 소매치기의 짓이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소매치기가 맞다고 한들 저는 저희 가족의 도둑 맞은 전 재산을 돌려받을 방법 따위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온 한국에서 전부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이런 도둑들과 인연이 깊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저희 가족은 스페인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캐리어 안에 넣어둔 현금이 수화물 검사 직후 사라져 있길래 곧바로 공항 측에 따지게 되었죠.
이건 누가 봐도 수화물 검사 직원이 훔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길래 누가 현금을 캐리어에 둡니까? 귀중품은 기내 수화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몰라요? 이건 당신 잘못이니 진상 부리지 말고 물러서세요. 라며 제게 역으로 화를 내더군요. 또한 호텔의 청소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도 돌아와 보니 현금이 없어져 있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그저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때문에 공권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따라서 소매치기는 피해자 잘못이라는 사고를 가지게 된 유럽인으로서 저는 도저히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저앉아 몇 시간 동안 오열했고 어차피 안 되겠지만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 경찰서에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경찰서에서 자국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대놓고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다른 나라 경찰과는 달리 제게 영어와 번역기를 사용해주며 최대한 편의를 봐준 한국 경찰 덕분에 저는 무사히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순조롭게 처리가 되나 싶더니 갑자기 경찰은 한국어를 사용하며 제게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불친절한 대우를 몇 번 겪어본 저로서는 역시나 한국에서도 소매치기는 피해자 잘못으로 생각하고 이 한국 경찰은 내게 면박을 주는 거구나 싶어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번역된 한국어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경찰은 화난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저보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말하면서 한국에서는 그런 것쯤은 손쉽게 찾을 수 있고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절대로 훔치지 않으니까 제가 잃어버리는 물건은 곧 신고 접수가 들어올 거라고 한 거였거든요.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부산 사투리는 꽤나 거칠게 들리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한국 경찰을 오해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죠. 도대체 5단에 있던 가방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으며 그걸 잃어버렸다고 한들 2천만 원이 든 가방을 누가 돌려주겠어요? 저는 경찰의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어떤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정말로 제 슬림백 2개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저희가 탄 시내버스의 기사였는데 버스에서 주인 없는 가방 2개를 보고 돌려주기 위해 경찰서로 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2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보고도 욕심내지 않고 그대로 돌려줄 수가 있는지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성품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저가 휴대폰만 봐도 타겟이 되며 물건을 훔쳐도 죄책감 하나 안 가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눈으로 기사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자 갑자기 도라가 울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보니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버스까지 타니 도라는 무척이나 더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땀 때문에 건선 부위가 간지러워졌는데 피부에 슬링백까지 묶어두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참다 못한 도라는 몸에 묶은 슬링백 2개를 잠시 옆 좌석에 올려놨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제가 버스에서 짐을 내리느라 쩔쩔매고 있자 저를 도와주다가 그만 슬링백을 깜빡하고 못 챙기고 내린 것이죠. 하지만 제가 오열하는 모습에 겁이 난 도라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도라를 꼭 껴안아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관분들은 저희에게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를 구원해주신 기사 아저씨께 사례를 드리기 위해 지폐 몇 장을 건네줬는데요. 하지만 기사 아저씨께서는 아니, 이거 내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승객분이 전달해줬는데요. 뭘 사례를 받을 거면 그 승객분이 받아야지 내가 받으면 됩니까? 어쨌든 나는 일하러 가야 하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정직함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한국을 선택했던 제 결정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한국 경찰분들도 한국인들은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고 잃어버린 물건은 모두 신고해주니 걱정하지 말라며 경찰서 한편에 빼곡히 채워진 유실물 보관함을 보여주시더군요. 정말로 전 세계에서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고 경찰서에 보관해주는 수고를 감수하는 사람은 한국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듯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저도 한국인들처럼 정직하게 살며 아름다운 한국인들에게 보답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는데 아직 부산에 헝가리 음식점이 없는 걸로 보아 돈을 충분히 모은 뒤 헝가리의 전통 음식인 굴라쉬를 판매하는 식당을 차리려고 합니다. 도라는 헝가리에서 살 때보다 피부가 훨씬 좋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그렇게나 좋아하던 한국에서 바다를 보며 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어서 많이 호전된 것 같아요. 한국 피부과의 수준도 헝가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서 도라는 각종 약물 치료를 받으며 완치의 희망을 엿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희망의 나라며 파산 직전에 몰려 꿈도 희망도 없던 저희 가족을 구원해준 감사한 국가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한국인들과 고마운 한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헝가리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